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프라이버시 시리즈, 이게 벌써 네 번째 시간이네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면서도 그 차이를 명확히 알기는 좀 어려워 하시는, 바로 그 두 가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 하고요. 민간 스테이블 코인, 이걸 프라이버시라는 관점에서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게 언뜻 보면 둘 다 그냥 디지털 형태의 돈이니까 뭐 비슷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누가 만들고 누가 보증하는지, 또 내 거래 기록을 누가 어디까지 볼 수 있는가,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 거래 되돌리는 거? 이게 가능한가? 이런 근본적인 부분들, 작동 방식이나 프라이버시 문제는 뭐랄까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단순히 정보 나열보다는 이 둘의 진짜 핵심적인 차이가 여러분 프라이버시에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 배경하고 원리까지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보죠. 이 디지털 화폐들, 이게 도대체 누구 돈이고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을 지는 건가요? CBDC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CBDC는 뭐 말씀하신 대로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약자죠. 핵심은 이거예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고 보증하는 디지털 형태의 국가화폐다. 우리가 쓰는 지폐나 동전처럼요. 중앙은행의 직접적인 부채인 셈이죠. 이게 뭐 사용자 계좌로 관리되든 이걸 계정형이라고 하고요. 아니면 특정 기기에 가치를 딱 저장하는 토큰 형태든 간에요. 발행 주체는 중앙은행입니다. 그래서 최종 책임도 당연히 국가, 즉 중앙은행에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국가가 그 가치를 보증하는 가장 안전한 디지털 자산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국가가 직접 책임진다. 반면에 그럼 우리가 이미 시장에서 쓰고 있는 테더, USDT나 서클의 USDC 같은 스테이블 코인은 발행 주체부터 아예 다른 거군요. 그렇습니다. 민간 스테이블 코인은 그 이름 그대로 테더나 서클 같은 민간 기업이나 기관이 발행하는 거예요. 보통은 뭐 달러 같은 특정 법정화폐를 은행에 예치하거나 다른 자산을 담보로 잡아놓고 그 가치에 1대1로 연동되는 디지털 토큰을 찍어내는 방식이죠. 그래서 책임 소재도 기본적으로는 그 발행사와 그 예치금이나 담보자산 관리하는 수탁기관, 여기에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약간 전자금융상품이나 증권 이런 걸로 취급될 수도 있고요. 각국 정부의 금융규제 안에서 운영되는 거죠. 그러니까 CBDC는 국가가 직접 만들고 책임지는 디지털 법정 화폐,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은 민간 기업이 만들고 책임지는 규제를 받는 금융 상품에 가깝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이 발행 주체의 차이가 프라이버시 관점에서는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가질까요? 그냥 단순히 누가 만드냐, 이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이게 발행 주체가 누구냐는 문제가 단순히 그냥 이름표만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시스템 운영의 최종 권한, 특히 문제 생겼을 때 거래 데이터를 들여다보고 필요하면 거래를 탁 동결시키거나 되돌릴 수 있는 권한, 이걸 누가 갖느냐랑 바로 연결됩니다. 즉, 그 책임을 지는 주체가 데이터 접근하고 통제할 권한의 주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이죠. 이게 프라이버시에 미치는 영향은 뭐 엄청나다고 봐야죠. 책임 주체가 부통제 주체가 될 수 있다. 이거 흥미로운데요? 그럼 가장 민감할 수 있는 문제로 넘어가 보죠. 내 거래 기록, 과연 누가, 어디까지 볼 수 있는가? 이 질문인데요. CBDC하고 스테이블 코인의 원장 관리 방식, 데이터 가시성, 이게 어떻게 다른가요? CBDC 같은 경우는 모든 거래가 그냥 중앙은행에 다 기록되는 건가요? CBDC의 거래 원장, 그러니까 모든 거래 기록이 담긴 장부, 이건 중앙은행이 직접 관리하거나 아니면 중앙은행이 지정한 소수의 허가된 기관이 관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데이터가 얼마나 투명히 공개될지는 근데 아직 전 세계적으로 딱 정해진 모델은 없어요. 각국 중앙은행이 어떻게 정책을 설계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모든 거래 내역을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할 수도 있고요. 근데 프라이버시 우려가 있으니까 거래 당사자 외에는 정보를 좀 제한적으로 공개하거나 가명 처리하는 방식, 아니면 뭐 특정 조건 하에서만 열람을 허용한다든가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는 거죠. 다만 CBDC 시스템에 접근하려면 기본적으로 은행 계좌 틀 때처럼 실명 확인, KYC AML 절차가 필요할 가능성이 높아서 완전 익명 거래는 좀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는 좀 더 투명하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퍼블릭 블록체인 위에서 돌아가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이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많은 주요 스테이블 코인들, 예를 들어 USDT나 USDC, 상당수는 이더리움, 트론, 솔라나 같은 퍼블릭 블록체인 위에서 발행되고 돌아다니죠. 퍼블릭 블록체인의 특징은 아시다시피 누구나 원장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어떤 주소, 그러니까 계정에서 다른 주소로 얼마만큼의 스테이블 코인이 언제 이동했는지 이런 기본적인 거래 내역은 온체인 탐색기, 블록체인 익스플로러라고 하죠. 이걸 통해서 기술적으로 누구나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게 스테이블 코인 투명성의 어떤 근간이 되는 거죠. 누구나 볼 수 있다면 그럼 스테이블 코인 거래는 전혀 프라이빗하지 않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건가요? 익명성은 아예 없는 건지. 여기서 스테이블 코인은 익명이다 이런 오해가 생기는 것 같아요. 정확히 짚어주셨어요. 스테이블 코인 거래는 익명 어노니머스, 이라기보다는 가명, 수도니머스 상태라고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온체인상의 지갑 주소 자체는 특정인의 이름하고 직접 연결되어 있진 않아요. 하지만 대부분 사용자들은 거래소 같은 플랫폼을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사거나 현금으로 바꾸잖아요. 이때 KYC AML 규정에 따라서 신원 정보를 제공하게 되죠. 거래소는 사용자의 신원 정보랑 그 사람이 쓰는 온체인 지갑 주소를 연결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체인알리시스 같은 블록체인 분석 기업들은 공개된 온체인 데이터를 아주 정교하게 분석해서 특정 주소의 활동 패턴, 자금 출처, 거래 상대방 이런 걸 추적해요. 이걸 통해서 실제 개인이나 단체를 식별해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온체인 자체는 가명이지만 KYC 접점하고 데이터 분석 기술을 통해서 신원 추적이 가능하다는 점,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완전한 익명성하고는 거리가 멀죠. 아, 그렇군요. 가명이다. 그럼 데이터 접근 권한도 명확히 다르겠네요. CBDC 데이터는 정부기관이 좀 마음대로 볼 수 있다는 그런 우려도 있는데 실제로는 어떤 절차를 따르게 될까요? CBDC 데이터 접근은 아마도 엄격한 법적 통제 하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범죄 수사나 자금 세탁 방지 이런 걸 위해서 법원에 영장이 발부되거나 명확한 법률 규정에 근거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접근이 허용되는 방식, 이게 유력해요. 물론 초기 설계 단계에서 어느 수준까지 접근 권한을 줄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반면에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요, 발행사, 예치금 담보자산 관리하는 수탁기관, 그리고 그 사업을 감독하는 금융규제당국, 이들이 내부 정책이나 법규에 따라서 사용자 데이터, 특히 KYC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요. 여기에 더해서 온체인 거래 데이터 자체는 기술적으로 공개되어 있으니까 블록체인 분석 기업이나 심지어 일반 대중까지도 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 보존 기간하고 삭제 정책도 중요해요. CBDC는 관련 법규에 따라서 정해진 기간 동안 거래 기록을 의무적으로 보존하고 중앙은행 정책에 따라 관리될 겁니다. 기간 지나면 파기하거나 비식별화하는 절차가 있을 수 있고요.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는 발행사가 관리하는 오프체인 데이터, 그러니까 KYC 정보 같은 거요. 이건 관련 법규나 내부 정책 따라 보존, 삭제가 가능해요. 하지만 블록체인에 한번 기록된 온체인 거래 내역은 그 특성상 영구적으로 남습니다. 기술적으로 삭제가 거의 불가능해요. 이 영구성이 블록체인의 특징이면서 동시에 프라이버시 측면에서는 좀 고려해야 할 지점이죠. 네, 정리를 좀 해보면 CBDC는 프라이버시 수준이 국가의 정책적 설계에 크게 좌우되고 또 법적 절차를 통해서 통제되는 방식이다. 반면에 스테이블 코인은 기본적으로 온체인 거래가 공개되는 가명성 시스템 위에서 KYC 정보랑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신원 추적이 가능한 구조다. 그래서 사용자의 선택이나 기술 활용 능력에 따라서 프라이버시 수준이 좀 달라질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CBDC는 예를 들어서 월 10만 원 이하 소액 결제는 익명성을 보장한다. 이런 식으로요. 아니면 특정 금액 이상의 거래만 보고 대상이 되도록 한다던가. 이런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프라이버시 보호 수준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스테이블 코인은 기본적으로 투명한 시스템 위에서 사용자가 프라이버시 강화 지갑이나 믹싱 서비스 같은 기술적 도구를 활용하거나 거래 패턴을 잘 관리함으로써 프라이버시를 높여야 하는 그런 구조에 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되돌림, 그러니까 거래의 가역성 문제, 이걸 좀 살펴보죠. 실수로 돈을 잘못 보냈다거나 사기를 당했을 때 CBDC는 구제가 가능한가요? CBDC는 중앙은행이 시스템 전체를 통제하잖아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거래를 정지시키거나 특정 계좌를 동결하거나 심지어 확인된 피해 금액을 환급하는 등의 공적 복구 절차를 설계에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집행기관 요청하고 법원 명령에 따라서 보이스피싱 사기범 계좌를 동결하고 피해자한테 자금을 돌려주는 식의 조치가 기술적으로 가능해지는 거죠. 현금과는 달리 추적하고 통제가 용이하니까요. 스테이블 코인도 되돌릴 수 있나요? 흔히 블록체인은 기록이 영구적이라서 되돌릴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은 다르다는 건가요? 여기서 되돌릴 수 없으니 위험하다,
또는 반대로 되돌릴 수 있으면 탈중앙성이 훼손된다. 뭐 이런 논쟁도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탈중앙화된 암호화폐는 한번 확정된 거래를 되돌리는 게 기술적으로 거의 불가능해요. 그건 맞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주요 스테이블 코인은 달라요. 발행사, 예를 들면 서클이나 테더 같은 회사들은 자신들이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을 관리하려고 스마트 컨트랙트 상에 관리자 기능을 넣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기능을 통해서 법원 명령이나 규제 당국 요청이 있을 경우에요. 특정 주소의 스테이블 코인 잔액을 동결, 프리즈하거나 심지어 소각 burn하고 다른 주소로 재발행 리이슈하는 게 기술적으로 가능합니다. 실제로 자금 세탁이나 테러 자금 조달에 연루됐다고 의심되는 계정의 스테이블 코인이 동결된 사례들이 이미 있어요. 따라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거래를 되돌릴 수 없는 건 아닙니다. 발행사의 정책과 기술적 구현에 따라서 가역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렇다면 이 되돌릴 수 있음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겠군요. 사기 피해자한테는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하지만 동시에 내 자산이 누군가에 의해서 통제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한데 이 균형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가역성은 정말 양날의 검 같아요. 한편으로는 사기나 오류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하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발행 주체나 규제 당국에 의한 자위적인 통제나 검열의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중요한 건 되돌릴 수 있냐 없냐 그 자체보다 누가 어떤 명확한 법적 근거와 절차를 통해 어떤 조건 하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이 투명하게 기록되고 외부에서 감사 감독될 수 있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법원의 영장 발부 같은 엄격한 법적 요건, 모든 조치에 대한 변경 불가능한 기록 보존, 독립적인 감사 기능, 투명한 보고 체계, 이런 강력한 남용 방지 장치가 필수적이라는 거죠. 기술적 가능성보다는 그걸 운영하는 거버넌스하고 투명성이 훨씬 중요합니다. 네, 권한 행사의 투명성과 통제 장치가 핵심이다.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프라이버시를 조금이라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기술적, 정책적 옵션들이 논의되고 있나요? CBDC 설계 시에 고려될 만한 방안들부터 좀 알려주시죠. 예를 들어 편의점에서 음료수 사는 정도. 이러한 소액 P2P 결제나 오프라인 결제는 거래 기록을 중앙원장에 안 남기거나 최소한의 정보만 기록해서 현금처럼 익명성을 주는 방식이죠. 둘째는 선택적 공개, 영지식 증명, GKP라고 하죠. 이런 최신 암호학 기술을 활용하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거래 금액이나 참여자 신원 같은 민감 정보는 직접 노출 안 하면서도 거래가 유효하다, 잔액 충분하다, 성인이다 같은 특정 조건 충족 여부만 수학적으로 증명하는 획기적인 기술입니다. 프라이버시 지키면서 표현 검증은 가능하게 하는 거죠. 셋째, 감사용 키 도입. 평상시에는 거래 내용이 암호화돼 있어서 아무도 못 보는데 법원 영장 같은 합법적이고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지정된 감사기관이 이 특별한 키를 써서 제한적으로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이중구조입니다. 넷째, 데이터 최소화 원칙 준수. 결제 처리에 꼭 필요한 최소 정보만 수집하고 법정 보관 기간 지나면 데이터를 자동으로 파괴하거나 복구 불가능하게 암호화해서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방식입니다. 와, 영지식 증명 같은 기술은 정말 흥미롭네요. 스테이블 코인 쪽에서도 프라이버시 강화를 위한 좀 유사한 노력들이 있나요? 그럼요.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에서도 다양한 기술적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스텔스 주소나 주소 순환 기법 같은 거요. 거래할 때마다 거의 일회용인 새 수신 주소를 만들어서 특정 지갑 주소 하나에 모든 거래 내역이 쭉 연결되는 걸 막고 추적을 어렵게 만드는 거죠. GK 기술은 스테이블 코인 영역에서도 활발히 연구돼서요. GK 롤업 같은 확장성 솔루션이랑 결합되거나 거래 자체의 프라이버시를 높이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래 금액이나 잔액을 숨기면서 거래 유효성만 증명하는 GK 영수증 같은 개념도 가능하고요. 또 규제 준수랑 프라이버시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는 컴플라이언스 친화적 프라이버시 모델도 등장하고 있어요. 평소엔 프라이버시 보장하다가 일정 금액 넘는 고액 거래나 좀 의심스러운 거래 패턴이 감지될 때만 추가 정보를 요구하거나 규제 당국이나 지정된 감사기관에만 거래 내역을 볼 수 있는 특별한 키, 뷰잉 키를 제공하는 방식이죠. 사용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노력으로는 KYC 정보에 연결된 거래소 지갑하고 일상 결제에 쓰는 개인 지갑을 분리해서 불필요한 연결고리를 안 만드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들어보니까 CBDC는 주로 국가 주도의 정책적 설계를 통해서 프라이버시 수준을 결정하려는 경향이 강하고 스테이블 코인은 블록체인 기술 자체 발전을 통해서 기술적 솔루션으로 프라이버시를 보완하려는 경향이 뚜렷해 보이네요. 네, 핵심을 잘 짚으셨습니다. CBDC는 공공 인프라로서 법과 제도라는 틀 안에서 프라이버시 보호, 금융 안정, 규제 준수 이 여러 목표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으려는 노력을 할 거고요. 반면에 스테이블 코인은 민간 영역의 혁신을 바탕으로 다양한 프라이버시 강화 기술을 경쟁적으로 도입하고 사용자한테 선택권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스테이블 코인 역시 강화되는 규제 환경 속에서 운영되어야 하겠지만요. 자, 이제 이론적인 비교를 넘어서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CBDC랑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할 때 실제로 어떤 차이를 느끼게 될지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통해서 좀 살펴보죠. 예를 들어서 제가 카페에서 커피값을 낸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때 CBDC를 쓰는 거하고 스테이블 코인을 쓰는 거 사이에 제 정보 노출 범위가 다를까요? 네, 설계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CBDC의 경우 만약 아까 말한 소액 익명 결제 기능이 구현되어 있다면 커피값 정도는 누구에게 얼마를 보냈는지 중앙 원장의 기록이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결제 금액, 시간, 카페의 CBDC 계좌 정보 이런 것들이 중앙은행 시스템에 기록될 가능성이 높죠. 반면에 퍼블릭 블록체인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한다면 기본적으로는 거래 금액, 시간, 카페의 수신 주소가 온체인상에 공개적으로 기록됩니다. 심지어 누구나 그 카페 주소의 과거 거래 내역이나 잔액 변동 추이까지 다 들여다볼 수 있어요. 물론 앞서 언급한 스텔스 주소 같은 프라이버시 기술이 적용된 스테이블 코인이라면 노출 수준을 크게 줄일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인 스테이블 코인은 이렇듯 투명성이 높다고 봐야죠. 만약에 실수로 돈을 2번 보낸다거나 아니면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기를 당했을 때 이럴 때 대처 방식도 차이가 크겠군요. 그렇습니다. CBDC의 경우 명확한 오류나 사기 피해 사실이 입증되고 정해진 공적 절차, 예를 들어 은행 신고, 경찰 신고, 법원 명령 같은 걸 받는다면 이론적으로는 중앙은행이나 관련 기관을 통해서 거래를 취소하거나 동결, 환급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 절차가 얼마나 효율적이고 빠를지는 실제 운영돼 봐야 알겠지만요.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는 만약 해당 발행사가 동결이나 회수 기능을 가지고 있고 법원 명령 같은 적법한 요청이 있다면 발행사를 통해서 자금 동결이나 회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전적으로 해당 스테이블 코인의 기술적 구현 방식하고 발행사 정책 그리고 법적 절차에 달려 있어요. 일반적인 탈중앙화 암호화폐처럼 아예 되돌릴 방법이 없는 스테이블 코인도 있을 수 있고 사용자가 직접 발행사에 연락해서 해결해야 하는 좀 복잡한 과정을 거칠 수도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가족에게 돈을 보낼 때는 어떤가요? 국경 간 송금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국경 간 송금. 이건 CBDC가 잠재적으로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영역이에요. 만약 여러 국가 중앙은행들이 CBDC 시스템을 서로 연동하고 관련 정책, 규제를 잘 조화시킨다면 지금의 복잡하고 비싼 중개은행망 안 거치고 거의 실시간으로 훨씬 싸게 해외 송금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기술 문제뿐만 아니라 각국 이해관계랑 규제 조율이라는 아주 복잡한 과제가 먼저 해결돼야 하죠. 스테이블 코인은 이미 지금도 인터넷만 있으면 중개기관 없이 P2P 방식으로 거의 즉시 국경 간 전송이 가능하다는 강력한 장점이 있죠. 다만 받은 스테이블 코인을 현지 법정화폐로 바꾸거나 오프램프, 법정화폐로 스테이블 코인을 살 때는 해당 국가의 금융 규제하고 KYC/AML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가 기대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의 수준 자체에 대한 인식도 다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CBDC는 국가가 발행하는 거니까 관련 법률이나 공식 정책 문서를 통해서 어떤 정보가 수집되고 어떻게 보호되며 어떤 경우에 예외적으로 열람될 수 있는지 이걸 명확하게 규정하고 사용자에게 약속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사용자는 그 규정된 범위 내에서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기대할 수 있지만 동시에 합법적인 공적 열람 가능성도 인지해야 하는 거죠. 반면에 스테이블 코인은 기본적으로 퍼블릭 블록체인 위에 가명성, 이게 출발점이에요. 여기에 사용자가 어떤 프라이버시 강화 기술이나 서비스를 선택해서 쓰는지, 자신의 거래 패턴을 얼마나 신중하게 관리하는지에 따라서 실제 프라이버시 보호 수준이 크게 달라집니다. 즉, 기술 선택과 활용에 대한 사용자 본인의 책임과 역할이 CBDC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내용을 깊이 있게 다뤘네요. 이제 막 CBDC나 스테이블 코인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분들이 좀 현명하게 판단하고 사용하기 위해서 꼭 확인해야 할 핵심 체크리스트 같은 게 있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특정 디지털 화폐나 스테이블 코인을 접하실 때 다음 5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고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습니다. 첫째, 누가 만들고 책임지나? 이 디지털 화폐 발행 주체는 누구고 그 가치는 뭘로 보증되나? 문제 생기면 최종 책임은 누가 지나? 중앙은행, 민간기업. 둘째, 내 데이터는 어떻게 되나? 내 거래 정보는 누가, 어디에, 얼마나 오래 보관하고 삭제는 가능한가? 데이터 접근 권한은 누구에게 있나? 중앙 집중 관리, 퍼블릭 블록체인 기록. 셋째, 프라이버시 보호 장치는 있나? 소액 결제 익명성, 영지식 증명 기반 선택적 정보 공개, 스텔스 주소 같은 프라이버시 강화 옵션이 제공되나? 있다면 어떻게 쓰나? 넷째, 되돌리기 가능, 안전장치는? 실수나 사기 피해 시 거대 되돌리거나 자금 회수 절차가 있나? 있다면 어떤 조건과 절차를 따르고 권한남용 막을 투명성, 통제장치는 있나? 발행사 관리자 기능 유무, 정책 확인. 다섯째, 노출 최소화 전략은? KYC 정보 연동된 거래소 이용, 온오프램과 일상 P2P 결제를 분리하거나 프라이버시 강화 지갑 서비스 활용 등 불필요한 정보 노출 최소화 방법은 뭔가? 와, 이 5가지 질문만 명확히 파악해도 훨씬 안전하고 현명하게 디지털 자산을 활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네요. 오늘 논의를 종합해보면 CBDC는 법과 제도를 통해서 프라이버시와 통제의 균형점을 찾으려는 답다운 방식에 가깝고, 스테이블 코인은 기술 혁신과 사용자 선택을 통해서 프라이버시를 강화해 나가는 바텀업 방식의 특징을 보인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프라이버시는 결국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떤 절차를 통해 볼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투명한 설계와 사회적 합의, 그리고 사용자의 명확한 이해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술 그 자체보다 그 기술을 둘러싼 규칙과 거버넌스, 그리고 우리 각자의 이해와 선택이 미래의 프라이버시 풍경을 결정할 거예요. 단순히 그냥 주어지는 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이 시스템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좀 능동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프라이버시는 결국 설계와 이해, 그리고 선택의 문제다. 이 말씀 깊이 공감합니다.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